고향근 역사소설 안개구남 상. 작가의 말. 이 소설은 친일파 제1호 김인승과 강화도 조약에 대한 이야기이다. 나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서 사료를 뒤적이다가 온몸이 감전되는 듯 파르르 진동을 느꼈다. 친일파 제1호 김인승에 관한 자료가 무더기로 내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자료는 동시에 나로 하여금 더 엄청난 역사 여행을 하게 만들었다. 그가 우리의 최초의 대외 협약인 강화도 조약까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김인승에 대한 자료는 우리나라 친일파 연구의 태두인 임종국이 그의 저서에서 단 한마디 언급했을 뿐이다. 강화도 조약 때 일본 전권 대신 구로다와 함께 군함을 타고 온 조선인이 있었는데 그가 김인승이란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연유로 일본에 갔고 그가 누구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고 하였다. 나는 그때 한국인으로서 해방 이후 최초로 한국인을 그처럼 터부시하던 동경대학 동양사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외교사료관 사료를 장기간 열람하였고 그 뒤로 다시 같은 동양사학과 교환교수로 가서 외교사료관 사료를 계속 열독하다가 김인승을 찾아낸 것이다. 나는 김인승의 행각에 대하여 동경대학, 북해도대학 등에서 학술 발표를 하였고 그때 일본에 주재한 한국 특파원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국내에 알렸다. 내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역사에 관한 문제이고 국가적인 문제였기 때문이다. 내가 왜 강화도 조약을 그처럼 중시하고 김인승을 그처럼 중시하느냐 하면 강화도 조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사형구형을 받은 것이고 친일파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매우 강직한 사람이라도 자칫 한 번의 판단착오로 그처럼 된다는 것을 말하려 합니다. 김인승은 구루다를 도와 조선을 개국시키는 것이 애국인 줄 알았다. 그러나 결과는 그 반대로 매국이었던 것이다. 국가의 발전은 몇백 년, 몇천 년의 세월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페리 제독이 대포로 위협하여 일본을 개국시킨 지 불과 22년 만에 일본의 구로다는 똑같은 수법으로 조선을 개국시킨다. 그것이 일본으로서도 최초의 해외 진출이었고 한국도 최초의 외국과의 조약이었다. 국가의 발전이란 방향이 맞으면 사나흘 동안에 300년, 400년 동안에 못다한 일을 해낼 수도 있고 방향이 틀리면 100년, 1000년이 걸려도 안 되는 것이다. 나는 이런 내용들을 물론 국내 학술지의 논문으로 발표하였으나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래서 결심한 것이 이것을 소설화해야겠다는 것이었다. 약간의 허구만 가미하여 이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을 스토리텔링 해줌으로써 한국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숨은 이면사를 널리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구양근. 경흥부 관아. 1. 경흥부 관아는 한가로웠다. 늦가을의 누름나무 아래서 허술한 차림을 한 4~5명의 농민이 사또의 기침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 저녁 풍악놀이가 과만했는지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내하에서는 이렇다 할 기색이 없었고 일하는 안악들과 몇 명의 졸개들만 이리저리 움직였다. 한참 만에 내하의 문을 열고 나온 젊은 기생이 옷구름을 매만지며 동원 뒤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사또의 기침을 알리는 신호라도 되는 듯 일제히 시선이 내하로 쏠렸다. 송사를 기다린 듯한 농민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주위가 일찍 찾아오려는지 으스스한 한기가 은근히 핫바지 사이로 스며들었다. 송사가 늦어지면 먼 곳의 농민들은
귀근도 뒤로 하고 일단 읍성의 방을 얻어 기거해야 했다. 가산이 튼실한 가정도 송사를 오래 끌면 파산되기 일쑤였다. 특히나 이렇게 흉년이 든 해라면. 언제 나타났는지 이방 은도일이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한 농민이 말을 건넨다. 저 날이 사또께서는 기침 많이 했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저희들 일을 오늘은 좀 끝내주십사 해서 왔습니다만 너희들을 부르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제 발로 왔단 말이냐? 어서 돌아가서 부를 때까지 기다려라. 날이 이 고얀 놈 같은 이라고 썩 물러가지 못할까? 이때였다. 사또의 기침을 기다리던 농민이며 이방과 졸개들은 일제히 귀를 쫑긋이 세우고 한쪽에 귀를 기울였다. 어디선가 왁자지껄 하던 소리가 나더니 이내 그 소란이 이쪽으로 옮겨오고 있었다. 어느덧 농민들의 송사건은 흐지부지되고 관심은 다른 곳으로 쏠렸다. 경흥부 관하에 뜻하지 않은 긴장감이 감돌더니 언제 나타났는지 병방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병종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며 어떤 자는 삼시창을 들고 어떤 자는 육모방망이, 포승줄을 휘두르며 나타났다. 굶주린 백성들이 떼지어 항해하러 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해 기사년의 기근과 대홍수는 주로 북부지방에서 시작이 되었다. 남부지방은 그나마 땅이 기름져 비빌 언덕이라도 있지만 북부지방은 흉년이 들면 아사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었다. 논이 적고 전작이 대부분인 북부는 수탈당하고 남은 조, 귀리, 수수 같은 잡곡으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었다. 경흥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삼국 접경 지역이다. 그런 연유로 그 지역 농민들은 중국과 러시아 농민들의 생활상도 소상히 알고 있었다. 오늘 웅규의 관하로 몰려드는 70여 명의 기민들은 인근 아오지와 풍해민이 웅기 농민 황만수의 집에 모여 회합을 갖고 부사 윤엽에게 탄원을 하러 몰려가는 길이었다. 필두는 황만수였고 아오지민 남필만과 풍해민 정찬이가 뒤를 받치고 섰다. 부사 윤엽은 전에 대원군을 직접 모시던 사람으로서 대원군이 직접 천거로 경흥부사가 되었기 때문에 중앙관원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대원군에게 강하지만한 황금 두꺼비를 상납하고 따낸 자리라고 하였다. 재임 도중에도 대원군에게 가는 복물 행차는 1년에 설과 추석 2차례를 거르는 일이 없었고 중간에도 수시로 복물 행차가 이어졌다. 그의 동아줄 같은 배경은 윤엽을 아나무인의 사또로 만들고 있었다. 개해 6월에 함경도 경흥부 부사로 부임했고 3년이 지나자 그의 치적을 가상히 여긴다는 취지로 경흥부사 겸 방어사로 승진하여 다시 3년째가 되었다. 6년 전 윤엽이 경흥부사로 올 때 출영 나간 것은 이방 은도일이었다. 한양에서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길은 세 코스가 있다. 한양에서 평안도로 연결되는 서발과 한양에서 동래로 연결되는 남발, 그리고 한양에서 함경도를 연결하는 북발이 그것이다. 윤엽은 북발의 길을 따라 각 역참에 투숙하며 경기의 파발막인 두엄천참 양주를 거쳐 강원도의 풍천참 철원을 지나 함경도의 아오지참 경흥에 이르렀다. 여기서는 반드시 하룻밤 쉬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그렇게 쉬고 나면 다음날 바로 임지 웅기에 도착할 수 있었다. 앞서 추력 나온 수리 행랑 속에는 을의 작은 책자 한 권이 들어있었으니 이름하여 읍총기라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복록, 미전의 수와 백성을 농간하여 사치하는 방법이 갖가지로 나열되어 있다. 수령은 그것을 받고는 흔연히 기쁜 기색을 띠고 조목조목 캐물어서 그 묘리와 방법을 터득하고 임지에 도착해서는 다시 수리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방법을 창출해내곤 하였다. 신임 사또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방 은도일입니다. 먼 길을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푹 쉬시는 동안 제가 작성한
읍청기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자세한 내역은 임지에 도착해서도 들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겠지. 그런데 경흥부는 토지가 적박하여 뭐 우려낼 것이나 있겠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 장의 부결을 보십시오. 은결, 여결, 누결이란 이름으로 양안에서 빠진 부결이 4,000결이나 됩니다. 삼남 곡창지대의 아주 큰 읍성에서도 2만결의 장의 부결이 있다고 하면 모두 놀라는 정도인데 이런 척박한 부에서 4,000결이면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7년 전 임술년 기근에는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각지에 민난이 일어났다. 특히 진주지방은 그 정도가 심하여 관할을 부수고 이졸들을 죽이고 유호부민을 습격하였다. 그런데 올해는 북부지방에서 기근에 홍수까지 겹치고 만 것이다. 부사는 나오셔서 원민들의 소장을 받으시오. 내 이놈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너희들의 거동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알기나 하느냐? 백성은 국가의 근본이요 군주의 한일이라고 하였소. 백성 없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백성 없는 군주가 어딜 있을 수 있단 말이오. 부사께서는 어서 나와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시오. 소두 황만수와 이방의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에 원민들은 와 소리를 질렀다. 언제 모여들었는지 원민들 주위에는 수백 명의 구경꾼이 운집하였다. 아낙네들이며 농민 차림의 구경꾼들은 황만수의 말에 전적인 동의를 표하고 이방의 말에는 오, 야유까지 퍼부었다. 올 기근으로 정부로부터 구호미가 도착했다고 들었소. 구호미는 어디로 가고 아사자가 속출하는데도 배급이 없단 말이오. 누가 그따위 허무맹랑한 유언을 유포하고 다닌단 말이냐. 네가 뱉은 말에 책임을 지렸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리 없소. 우리는 정부로부터 궁율미가 당도하였다는 소식을 오래전에 들었소. 궁율미가 아니고 정부로부터 연가로 사들인 곡식이 도착하여 부민들에게 팔고 있지 않느냐. 그것 말고 무상 구호미는 도착한 적이 없다. 그때였다. 아까부터 군졸들과 같이 서서 이 광경을 유심히 보고 있던 호방이 앞으로 나섰다. 바른말 잘하기로 유명한 관아의 설이 김인승이었다. 올해 44세인 김인승은 경부 관아의 육방 중에서 가장 나이가 젊은 설이로 먹물 먹은 태가 역력하고 청렴한 선비의 기품까지 지니고 있었다. 김인승은 원민의 필두인 황만수와는 오래전부터 잘 아는 친구 사이이기도 했다. 그도 구호미의 행방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고 사또와 이방의 작간에 극도의 불만을 품고 있던 터였다. 잠깐 기다리시오. 방금 당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진다면 내가 부사를 만나서 부사께서 직접 나오셔서 설명하시든가 저에게 사실 여부를 말씀하시라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오. 어서 사또를 만나서 꼭 그렇게 전해주시오. 알았소. 내가 사또를 만나는 동안 여러분은 진정하고 앉아서 기다리시오. 사람들은 그가 김인승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관아의 외톨이로 항상 바른 말만 하다가 사또의 눈밖에 난 인물이었다. 부사는 그를 당장 파직하고 싶었으나 백성들의 신임이 두터워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잠깐 천연하는 중이었다. 김인승의 가문은 원래 뼈대 있는 집안이었다. 그의 본가는 김해이며 먼 조상 중에는 중앙정부에서 현관을 역임한 사람이 꽤 많았다. 19대 김인찬은 조선조 자명개국공신으로 한성판윤을, 16대조 김수는 호조판서, 14대조 김응량은 임진왜란 뒤 직무공신으로 훈련한 판사를 지냈다. 그러나 11대조 김현이 승정원 자승지로 있던 중 득제하여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된 이후 사면을 받지 못한 채 그곳에 계속 머무르게 되었고 이어 7대조 때에 두만강변에 있는 경흥으로 이사한 뒤로 그의 집안은 토반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그런 가계의 내력 때문인지 그는 서리답지 않게 타고난 옹고집의 유가적 지식인 기질을 드러내곤 했다. 정부로부터 구호미가 도착한 것은 사실이었다. 올 기사년의 기근은 주로 북방지방의 피해가 막심하였고 특히 경흥부 인근 오륙군의 아사자만 기천명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구호미를 윤협이 이방과 공모하여 이 곡식은 정부가 경흥부민을 위하여 준 염감이라고 기만하였다. 매각 가격은
시세보다 싸기는 하였으나 그것을 살 만한 여력이 있는 농민은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요 부민들이 그 구호미를 대량 매입하여 다시 빈민에게 파니 거의 원시세에 육박하였고 구호이건 염가이건 백성과는 무관한 것이 되고 말았다. 김인승이 동원으로 들어가자 부사의 주위를 군졸들이 에워쌌다. 밖의 군중과 대치하고 있는 군졸보다 오히려 더 많은 군졸이 부사를 호위하고 있었다. 사또, 이제 더 이상 사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나리께서 직접 나서서 원민들의 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구음이었건 염감이었건 사또께서 직접 나서는 길밖에 방도는 없습니다. 꼭 직접 설명하길 사정이 안 되시면 저에게 사실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설명하게 해주십시오. 네, 이놈, 너는 내 편이냐 농민 편이냐? 나더러 저 성난 군중 앞에 직접 나서란 말이냐? 목민지가는 마땅히 제 백성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저 백성들은 나리의 친자식이나 마찬가지인 본보의 농민들입니다.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만약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한다면 내일 더 많은 숫자의 백성들이 몰려오고 모레는 더 많은 인원으로 불어날 것입니다. 꼭 못 나가시겠다면 저에게 자초지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관아의 기밀을 모두 누설하고 있지. 백성들이 항상 관아의 내밀한 사정들을 알고 있는 것이 의심스러웠더니만 바로 내 놈이 범인이었구나. 사또, 그런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내 말에 부인은 하지 않는구나. 이제 마각이 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포박하라! 군졸들이 일제히 움직이려는 기미를 보이는데 언제 들어왔는지 농민과 대치하고 있던 이방이 길을 가로막았다. 사또, 지금 김인승을 포박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알았다. 호방권은 잠깐 미루기로 하고 저 패도들을 어서 해산시켜라, 어서. 사또를 호위하고 있던 군졸들이 병방의 인솔 아래 일제히 밖으로 나가고 밖에 있던 군졸과 안에 있던 군졸이 합류하자 병방의 일갈 호성이 나왔다. 쳐라! 해산시켜라! 군졸들의 육모 방방이가 인정사정 없이 군중을 후려치기 시작했다. 어이쿠! 사람 잡네!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며 암열의 시위대가 박이 터지고 팔이 부러진 모습을 본 군중은 일제히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역졸들은 추격하며 치고 밟고 하여 원성과 아우성이 경흥부 하늘을 붙들고 있었다.